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부권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부권에 있어서는 뭐 양곡법이랄지 그런 것들은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건 또 현상을 완전 변경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을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중에서 내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도는 이미 이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보해서 한 명 한 명 추천을 선해서 제가 볼 때는 아하. 여야가 협의를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봐요. 임명은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거부권 일부 하는 거죠. 일부. 예. 일상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들은 해야 돼요. 그거는 현재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한 대응은 권한이 좀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상황 논리에서는 과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공백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십시오. 그거에 맞춰서 본다면 이게 불가피성이 있는 거는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특검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됩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과거 영상을 보시면 이 야당도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없다라고 네.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그렇군요. 있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제 늦은 오후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과거에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과도 지금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때가 2월이었는데 당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이게 이후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서 거리 상태가 되면 그때 임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지 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하라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 2017년 당시 이 권한대행이었던 이 황교안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었지만 당시의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거리 상태였을 때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끝나고 강조했습니다. 난 다음에 했다. 직무 정지 상태가 아니라 파면 상태일 때 임명을 했다라는 점을 다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도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저 논쟁에서 좀 분이 안 풀렸다고 해야 네. 될까요?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침대 축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가시죠.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끌어보려는 침대 축구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지적을 야당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드러눕는 침대 축구 전략이 축구장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뭐 등장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보고서 침대 축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주당 침대 축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죠. 본인이 침대 축구하면서 남보고 침대 축구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원래 축구는 치열하게 싸워서요. 네. 골을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양쪽 다 누워 있으니까 뭔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양쪽 다 누워 침대 축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수사받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절차 가는데 탄핵 심판서 답변서 제출하는 것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정당당하다면 받고 답변서 내고 가서 변론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대권 잡념이고 제1 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법원서 항소심 관련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2번이나 보냈는데 받지 않아가지고 공시송달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사에 있고요. 당대표실에 있고요. 국회의원 회관에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재판을 뭐 끌고 싶어 한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장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면서 이런 식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대통령 받아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네. 각자 받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 심판 대상이 되니까 받아야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되니까 탄핵 결과를 받아봐야죠. 근데 양쪽 다 이렇게 시간 끌기로 해서 매일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 뭐 압의, 국정 안정이 안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거의 앞장서고 있으면서 여야정 협의체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빨리 양쪽 다 수령하시고 탄핵 심판이 됐건 항소심 재판이 됐건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침대 축구하면 사실 시간 끈 만큼 심판이 그만큼 시간을 주거든요. 더. 네. 그리고 심하게 하면 옐로카드 주거든요. 맞습니다. 뭐 어느 쪽에다 옐로카드 줘야 됩니까? 뭐 양쪽 다 줘야죠. 네. 심지어는 이게 더 가면 양쪽 다 레드카드를 줘야 되지 레드카드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법치 국가를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인의 국가를 만들면 그거는 인의 국가가 결국 가는 행태가 뭡니까? 독재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간 뭐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그런 국가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지도자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은 정말 불행한 시대다. 우리가 뭐 드라마에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네. 있는데 지금은 위선 시대, 위선 시대. 내로남불 시대 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 정치인들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여야 의원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당사자인 헌재 쪽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윤정 기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3명이 퇴임한 이후에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네. 여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최종 선고까지 이 6인 체제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9인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인 체제로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결정까지 내놓을 경우 추후에 법적인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임명 결정권을 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이 뭔지도 사실 궁금한데 여야 사이에 굉장히 끼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 말에서 그럼 한 대행의 앞으로의 결정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시간을 조금 끌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야가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네, 한 대행도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죠. 아니 뭐 이 시간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시간 고민을 끌고-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그냥 일편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본인은 알고 있을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심사숙고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뭔가 해답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해답을 안 가져오면 이제 본인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부권하고 헌법재판이 임명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부권에 있어서는 뭐 양곡법이랄지 그런 것들은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건 또 현상을 완전 변경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은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주에서 내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도는 이미 이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보해서 한 명 한 명 추천을 선해서 제가 볼 때는 아하. 여야가 협의를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봐요. 임명은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거부권 일부 하는 거죠. 일부. 예. 특검은 인정을 하고 네. 특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는데 네. 뭐 민주당이랄지 이제 여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이제 그건 두고 봐야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여야에 끼인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김상희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선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을 하되 거부권 같은 경우에 일부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어떤 그러니까 의견이십니까? 무언가를 할 때는 국민 모두에게 납득이 될 만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적 상식적 기준 3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들은 해야 돼요. 그거는 현재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긴급한 대응.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근데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군통수를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긴급한 대응은 권한이 좀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상황 논리에서는 과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공백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십시오. 그거에 맞춰서 본다면 이게 불가피성이 있는 거는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특검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너무 과도한 변화를 만들잖아요. 그죠?
야당에게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자동부의 조항 폐지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는 그건 해봤던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변화를 한쪽에서 요구해서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권한 행사 이건 하면 안 되죠.